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9월과 10월 경매 진행 물건들을 보면서 동향을 좀 분석해야 될 타이밍이 온 것 같아서 그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2019년도 부동산을 전망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11월 초가 됐기 때문에 이제 9월과 10월 경매 물건들이 이제 기록이 나왔단 말이에요. 데이터가. 지금 이 타이밍에서 한번 동향을 좀 분석할 때가 돼서 타이밍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투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하다 보면 타성에 젖어서 하던 방식대로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생각에 매몰된다는 거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떤 물건을 뭐 꼭 해야만 될 것 같은 그때 우리는 한 번씩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해야만 하는가? 왜 지금인가? 그 때를 안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 타이밍을 지금 이 시장을 읽는 거는 정확한 수치와 데이터로 해야 되지. 뭐 어떤 주에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뭐 그랬다더라. 어떤 카더라 이런 거에 어, 기준을 삼으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이렇게 하는 방법들을 처음부터 뭐라고 하지? 습관화. 예. 지금을 짚어야 될 땐가, 지금 때가 어느 땐가, 예. 묶어야 될 땐가, 풀어야 될 땐가, 기다려야 되는가, 뭐 그런 모든 게 세상 만사가 때가 있죠. 제가 오늘 아침에 읽은 신문에서 굉장히 감동적인 글을 읽었어요. 우리는 흔히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움받을 용기를 쓰신 그 일본 작가가 하신 말씀이에요. 마라톤은 목적지가 있죠. 가야 된다는 앞으로. 근데 인생을 그렇게 살면 피곤하다. 인생을 춤이라고 생각해라. 예, 그런 말씀 하셨어요.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꼭 마치 거기에 도달해야 될 것 같은 것처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매몰될 수 있어요. 지금 기다려야 될 때인지 때가 어느 때인지를 판단하는 힘을 스스로 기르시는 거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습관을 늘 들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서 한번 짚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서 때가 되면 알아서 하는 방송이에요. 저희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시점에서 지난 9월과 10월 경매 물건들을 보면서 지금 또 한번 동향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참고한 자료들은 서울경제, 그 다음에 연합뉴스 등에 나온 기사들을 보고 제가 제 나름의 어, 분석을 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경매 낙찰 건수는 총 진행 건수 빼고 낙찰된 건수를 보면 3,118건 전국에서 그 중에 3월달 낙찰 이후 최저다. 예. 3월에 낙찰 건수가 최저였던 이유는 그 달에 경매 진행 건수가 적었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9월달 낙찰 건수가 3월 이후에 최저라는 거는 아마도 9월 13일 나온 부동산 규제 정책에 영향이 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예, 그 낙찰 건수가 최저인 이유는 사실 경매 물건이 많아도 그 중에 낙찰 들어갈 만한 물건이 많이 없을 때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분석해 본 결과 일부 지역에 일부 용도의 물건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두룩하게 건물이 뭐 통으로 오픈형 상가들이 줄줄이 나왔다. 뭐 그런 경우 이번 달 경매 물건들 중에 그런 물건들이 유독 특정 지역에 많은 경우 특정 지역 낙찰 건수가 줄어들 수 있고 전체 통계로 봤을 때 이렇게 이런 기록이 나올 수 있어요. 여지없이 그 1위를 보니까 대전이에요. 예, 대전이 낙찰 건수가 최저였다. 예, 그리고 그 2위를 달리는 게 이제 부산인데 특수권리 물건,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경매 물건 중에 좀 유독 인기가 없는 물건이 이제 오픈형 상가. 예, 아시죠? 이렇게 옷가게가 있다면 주르륵 이렇게 이제 식당이 있다면 이제 푸드코트처럼 주르륵 이렇게 있는 물건들이 동시에 나올 때 계속 유찰이 되고 그날 응찰자가 없으니까 그 유찰된 물건이 다음 달에 연결되면서 그 다음 달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유를 보니까 대전에 지금 대전 유성구 복명동에
아파트, 그러니까 뭐 도시형 생활주택인 것 같아요. 그 건물 총 41가구 중에 36개가 경매가 나왔는데 다 유찰됐어요. 그래서 1위가 대전인 것 같습니다. 2위는 부산이에요. 부산도 지금 사상구 계복동에 있는 상가 188건이 이런 물건들이 한번 경매가 나오면 1, 2회 차에 낙찰되는 게 아니고 3회, 4회 어떤 경우 막 7회, 8회까지 유찰되면서 낙찰가율을 떨어뜨리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해소되지 않는 악성 물건이라고 하죠. 때에 따라서는 경매가 뭐 이제 뭐 최저가가 이제 더 이상 떨어질 수 없을 때까지 떨어져도 아무도 낙찰받지 않는 그런, 특히 오픈형 상가에서 그런 경우를 많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월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0월은 진행 건수가 1만 1220건으로 2년 5개월 만에 최다입니다. 과연 이 이유가 뭐 신건이 많이 늘어서인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전월에 유찰되지 않은 이제 물건을 이제 인기가 없다고 해야 되나, 악성 물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물건들이 2월 돼서 그런가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진행 건수가 늘어난 지역들 중에 이제 전월에 유찰이 많이 된 물건들이 넘어온 지역이 있고, 이제 신건이 많이 접수가 되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신건 접수가 많은 지역입니다. 신건이 많이 접수된다는 것은 그 지역에 어떤 경기가 안 좋아졌다는 표시일 수도 있고, 또 아까처럼 한 건물이 그냥 통으로 나오면서 그게 그 물건이 낙찰가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찰이 많이 된 지역, 전월에 유찰이 많이 된 지역의 물건이 진행이 많이 돼서 늘어난 지역으로는 경기도 광주, 남양주, 그다음에 화성이 있고요. 신건이 접수가 증가된 지역이 경기도 고양, 남양주, 안산, 용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부동산 규제가 특히 주거시설, 그 중에서도 서울 수도권 지역으로 집중적이었는데, 이 주거시설의 낙찰가율보다 업무 상업시설용 낙찰가율이 떨어지는 거는 뭐니 해도 주거시설로 낙찰 받으려는 사람이 많다. 주거시설의 인기가 내지는 집중된 어떤 그 분위기가 업무 상업시설로 번지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 기사에 보니까 특히 불황에 늘어나는 보험 약관 대출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기사를 봤고요. 또 불황이 되면은 이제 그 식당 같은데 이런 상가의 간판이 자주 바뀔 때 우리가 그걸 불황의 신호로 본다라는 분이 있어요. 저도 최근에 보니까 이제 1층인데 임대 문이 이제 임대한다고 이렇게 광고판이 붙어 있는데, 그 뒤에 보면은 권리금 없다라는 거를 요즘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권리금을 안 받고도 세를 빼겠다라는 거는 이제 빨리 여기서 이제 철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금 이런 어떤 상업시설들이 이제 유찰이 많이 될 때 지역이나 상권이나 어떤 위치를 잘 분석하셔서, 요즘에 상가에서 옷가게를 하든 식당을 하든 시설비가 들지 않을 수는 없는데요. 그래서 장사가 안 돼도 시설비 내지는 다른 거 어떤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서 버티다가 마지막에 우리가 손을 든다 내지는 이제 포기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식당을 시설비가 일단은 장사를 뭐라도 해보고 싶은데 시설비가 많이 드니까,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택시 그 공유처럼 이제 주방 시설을 공유해서 배달만 하는 어떤 그런 업종이 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업무 상업시설들이 유찰이 많이 되는 것들 중에 그런 포커스로 한번 물건을 골라보셔서
시설을 다 해놓고 뭐 쉐어하시는 방법 내지는 시설을 다 해놓고 임대를 놓으시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지 않나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냥 비워놓고 시설하고 장사하다가 가시라고 하기에는 임차인을 맞추기 이제 세입자를 맞추기 어려울 때는 어떤 이 정도 입지라면 된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런 시설을 해놓고 다수의 옛날에 우리가 이제 샵인샵 외 개념으로 이렇게 공유의 주방을 공유하는 이런 어떤 방식으로도 한번 물건을 골라 보시라고 제가 한번 권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경매 물건들을 잘 고르시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이런 기록을 보이지만 지금 최근에 어저께 11월 12일에 낙찰된 서울 2018타경의 6652 사건 번호를 기억을 못하겠네. 어저께 서울 성동구 응봉동 응봉동 경의중앙선 응봉역 있는데 낙찰된 아파트를 보자면 지금 감정가가 4억 1,400이에요. 작년 9월에 경매가 개시 결정이 됐는데 지금 시세가 5억 8천에서 최고 6억 3,900까지 실거래가 신고가 되어 있는데 낙찰이 6억 1,300이 됐다면 지금 감정가 대비 148%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인수관리가 없고 인기 있는 지역은 지금도 낙찰가가 지금 감정가 대비 지금 시세가 2억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도 인기 지역 서울 아파트는 감정가 넘겨서 낙찰되고 특히 이렇게 경매 진행하는 1년 동안 시세가 많이 오른 지역은 148%의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수 물건이나 아니면 어떤 낙찰을 다른 경쟁자가 없는 물건을 고르시는 방법, 본인의 투자 패턴에 따라 물건들은 다양하니까요. 그래서 더 좀 이렇게 경매 물건들을 잘 검색하시면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투자를 해야 될까를 잘 판단하시기를 바라고요. 제일 많이 하시는 방법이 이제 법인 낙찰을 받거나 이제 매매 사업자로 해서 이런 물건을 낙찰 받아서 대출 받으시는 분들이 있고 그나마 그 정도 하실 여력이 되시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좀 고민이 많으실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런 분들은 좀 뭉쳐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너무 소액이고 대출도 받기 어려우신 분들은 투자하시기가 참 마땅치 않은 장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또 머리를 맞댄다면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 아니면 좀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나와 있는 물건들 중에 공사하다가 중단된 물건들 이런 것들도 낙찰 받으셔서 공사를 해서 수익을 남기시는 패턴 이런 거 제가 한번 보니까 지금 18타경에 1445 서울 성북구 동선동 물건이 지금 거의 멸실된 상태로 지금 경매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특수 물건이죠. 근데 이런 물건은 사실 대출이 돼요. 왜냐하면 토지가 있기 때문에 토지 감정만 8억 5천100이에요. 그러면은 뭐 대출 받으시고다 아니면 공동 한 3명 정도 쉐어하셔서 공동 투자하시는 방법. 이 상태로 흉물이 되도록 놔두고 아무도 낙찰 안 받는 지역도 있지만 누군가 낙찰 받아서 나머지 마무리 작업을 하면은 또 완전히 뭐 언제 그랬냐는 듯한 물건들이 경매 물건에는 있기 때문에 일반 매매에서 사실 이런 물건 나오기 어렵지만 경매에는 이런 물건들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뭐 공사비 내지는 공사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신다면 이런 물건도 한번 눈여겨보시고 지금 주거시설의 인기에 밀려서 업무 상업시설이 많이 유찰됐을 때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물건들도 한번 눈여겨보시고 다양한 시각에서 물건들을 한번 검색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다만 지금 신건이 많이 접수되는 게 그 지역 내지는 불경기의 신호인지 이런 것들도 지금 판단하기 조금 이른데 또 제가 그 기록이 쌓이면 또 이 정도 타이밍에서 또 한번 얘기해야 되겠다 싶으면 또 기록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